하도록 하겠어요. 저는 남연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삼행시 한번 적어보겠는데, 이 삼행시는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비폭력 대화법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 우리 한번 읊어주시겠습니까? 남연희. 남과나 대화법. 연수하니. 희노애락 공감하여 모두 살아나네. 모두 살아나네. 살아난다는 것은 아픈 상처가 있는 아이가 회복이 되고, 또 선생님들 속상한 마음이 기뻐지고, 그래서 살아난다는 의미는 사랑하네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영어 선생님을 했는데 to live is to love라는 말을 훈화 시간에 많이 했어요. to live is to love.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살아나고 선생님이 살아나고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살아나고 이럼으로써 애들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 대화법은 이론이 아니고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짧지만은 이 실습을 통해서 learn how to fish,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드리고 싶어요. not give a fish, 그냥 고기 하나, 생선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으로 이거를 실천하고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생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교사 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도 너무 힘들게 애들을 대했어요. 늘 하나 후회가 되는 것은 제가 한 30, 40대인가 우리 반에 굉장히 두목 같은, 보스 같은 여자 깡패 같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내가 꼭 수사관처럼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어디 가서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걔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나는 더 화가 나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또 화가 나. 그래갖고 막 걔를 종주목을 대도 걔는 말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걔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없다. 왜?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하고 통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미 사실 걔한테 나는 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하고는 대화가 안 통한다. 저는 걔를 항상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방법이 틀렸구나.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 또 젊으신 선생님들 이제라도 이런 방법을 한번 평화의 언어 비폭력 대화법을 오늘 배우심으로써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책도 많고 또 비폭력 대화법 센터라고 한국 비폭력 센터를 검색을 하면 거기서 또 이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18시간 6주 이렇게 해요, 기본이.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1단계를 마치고 그동안에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오늘을 아주 중요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제목이 우리 학생과 소통하는 비폭력 대화법인데 어떻게 애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지요? 자, 안 돼요. 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우리 선생님 잘 되나요? 뭐 잘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노력을 해요. 아, 노력은 하시는구나. 그러면 소통이 왜 안 될까요?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소통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왜 소통이 안 될까? 이거부터 좀 한번 짚고 넘어가요. 우리 인상이 너무 좋으신 우리 부자녀 되시구나. 네. 왜 소통이 안 될까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는 저는 아이를. 그래요.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해를 안 한다. 이해를 안 한다. 또 다른 분들. 왜 소통이 안 될까? 소통이 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공감.
공감이라는 거는 뭘까?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예. 뭐하고 뭐가 안 통해서 애들이 답답하고 선생님이 왜 서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뭐와 뭐가 통할 때 우리는 통한다 그럴까요? 그렇죠. 마음. 좋아요.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이에요. 선생님 좀 뭐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좀 소통법을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역시 다르시다. 우리 선생님들 왜 애들이 답답해하나 하면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줘. 우리 선생님은 내 마음을 몰라줘. 근데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느낌, 감정, 필링이고요. 오늘 하나 더 배울 것은 need, 욕구예요. 욕구. 네? 그러니까는 저희 때는 감정만 배웠어요. 제가 상담 연수를 열심히 다닌 사람이거든요. 남편하고 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고 저는 매번 연수 때마다 뭐 상담 연수만 저는 받으러 다녔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연수를 받으러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나전나법 20년 전에 제가 교사 때 아이메시지가 굉장히 그래도 이게 바람직한 거다. 근데 아이메시지보다도 좀 더 이면의 것이 니드, 욕구예요. 그래서 오늘은 느낌과 욕구, 이것이 바로 소통의 가장 큰 비결이다. 그런 것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말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잘 듣는 거냐, 이거부터 우리가 조금 하고 넘어가요. 자, 우리가 아는 실력으로 잘 말하는 건 뭐고 잘 듣는 건 뭘까요? 자, 우리 선생님 또 누구 한번 해보실까? 저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그러죠? 우리 선생님 예쁘게 생기시고 스마일 하시고 눈도 웃고 입도 웃으시는데 잘 말하는 건 뭘고 잘 듣는 건 뭘까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괜히 틀리면 어떡할까 그러시죠. 잘 말하는 건 뭘까요? 청산유수로 얘를 잘 설득하고 잘 이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뭘까요, 선생님? 잘 말한다는 건 뭘까요? 잘 들어주는 게 잘 말하는 거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잘 듣는 것 같아. 잘 들어주는 거는 적극적 경청이라고 listen carefully, hear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걔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 걔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욕구. 예, 잘하셨어요. 걔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말해주는 거. 너 이거 원하는구나. 그 다음 그래서 기분이 지금 어떻구나. 좋아요. 그래서 잘 말한다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말 단어를 멋있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쪽을 한번 보시면 이제 오늘은 제가 잘 말하고 잘 듣는 게 뭐냐, NBC의 모델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이거는 수학의 공식과도 같고 영어의 O 형식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식만 가르쳐 주면 그 다음 실천은 선생님한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NBC 모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찰, 욕구, 느낌, 부탁 이런 것인데, 말하자면 욕구를 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잘 들춰주는 것이 아까 잘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 말한다는 건 뭘까요? 잘 말한다는 것은 역시 내가 원하는 게 뭐다라고 말하는 것이 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할 건데, 이거를 비폭력 대화법은 다른 말로 평화의 언어예요. 언어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쓰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기만 하면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요. 일쪽의 맨 아래 기대 효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정말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하면 통하지 않죠. 내 방법으로 쓰면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이 공식에 의해서 한번 해보시면, 애들이 뭔가가 선생님하고 통하는 어떤 것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야,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걸 알면 우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자꾸 사용을 해서 정말 이 복림중학교가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학교로 이름이 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엔 이쪽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자,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나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는 거다. 이게 지금 뭔지 우선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욕구와 느낌을 말하려면 어떤 상황을 보고 상황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쭉 상황을 그대로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해 주는 것이 관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욕구, 느낌 말해주고 맨 마지막에는 부탁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부탁은 그냥 한두 번만 해보고 안 하고 주로 욕구와 느낌, 구체적인 관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쭉 보면서 나의 욕구와 느낌을 잘 말하고 상대방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다? 상대방한테 준다. 지금 이렇게 말해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야지만 이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역시 듣는 것도 상대방이 지금 뭐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지금 감정은 어떻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줄까 해서 부탁을 해서 상대방이 좋다 그러면 하고 싫다 그러면 안 해주는, 선택권을 누구한테 준다? 상대방한테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잘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종류의 언어 표현들이 있죠. 보이시죠? 네. 자, 그걸 일일이 원래는 다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해요. 근데 여기 선생님들은 눈으로 슉 한 번만 봐도 다 이미 아시죠? 예. 이런 것이 의사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은 많이들 배우셔서 아십니다. 자, 지금 아이가 장난감을 잔뜩 어질러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보는 순간 뭐라고 해요? 어떨까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엄마들은 어떻게 말하죠? 장난감 치워! 명령합니다. 그것이 어떤 언어냐면 자칼 언어예요. 이 자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거기 몇 페이지에 다 써놨냐면 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칼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장난감 치워! 명령하고. 숙제해! 그러면 숙제라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아이가 내일 숙제가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말을 해줘야 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그거는 기린 언어예요. 기린 언어는 뭐냐면 나의 욕구와 느낌을 말하는 게 기린 언어예요. 그러면 상처 안 주고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네가 숙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숙제를 하지 않으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다? 감정을 얘기하니까 속상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부탁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좀 숙제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바로 잘 말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동생하고 형하고 막 싸우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교감 선생님은 그런 자식들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말하죠? 흔히 평소과는 그만두지 못해. 그만두지 못해? 그게 우리의 언어예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언어고 흔히 할 수 있는 평소 반응이라 그래요. 그거를 뭐냐 그러면 학습된 언어 그리고 습관화된 언어.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우리는 다 그걸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안 해요. 나도 똑같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배워보면 얼마나 내가 다른 자식이나 부부지간에 상처를 주고 받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럴 땐 어떻게 상황을 딱 보는 게 아까 관찰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 둘이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상황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엄마 마음이 어떻다 지금? 속상하다.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거 뒤에는 뭐가 있다? 욕구가 있어. 왜 속상하느냐? 그 감정 뒤에는 뭐가 있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어요.
감정이 기분 좋은 감정은 욕구가 충족됐을 때 나오는 감정이고, 기분이 나쁠 때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감정은 기분이 나쁜 표현이다. 살짝 볼까요? 8쪽. 8쪽에 바로 많은 뭐가 있다? 감정들이 나와 있어요. 감정이 아니고 욕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전부 이런 욕구가 있는데, 이런 뭔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그 뒤에 바로 뒤쪽에 9쪽에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속상하고 답답하고 난처하고 갑갑하고 슬프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지치고 심심하고. 이해가 되셨죠? 그러나 왼쪽은 뭐냐?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이렇게 감동이 받았어요. 가슴이 뭉클해요. 기분이 좋아요. 훈훈해요. 뿌듯해요. 홀가분해요. 단단해요. 우리는 이 감정 표현을 너무나 몇 개밖에 안 써요. 그런데 이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일부러 욕구하고 감정을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면은 정신적, 심리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말투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평가를 해요. 너는 너무 게을러. 너는 참 나쁜 학생이야. 너는 참 착한 학생이야. 이게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 평가라는 것은 그 아이의 지금 욕구나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걔가 지금 한 행동만 보고 내가 내 어떤 사고방식, 내 틀을 가지고 걔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아이의 행동과 말을 우리가 보고 그 아이는 너는 나쁘다, 너는 게으르다. 8시에 일어났어, 어떤 애가. 그게 상황이에요. 지금 8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우리는 비폭력대화법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줘요? 너가 8시에 일어났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어떻다 지금? 불안하다. 왜 불안하느냐? 지금 네가 학교에 늦게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엄마가 굉장히 불안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아까 기린 언어, 솔직히 말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보자마자 너 오늘 또 지각이야. 또 늦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까 야단을 치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명령하고 너는 참 게으른 아이야. 평가하고 비교하고. 그러면 걔가 상처받아요. 그게 무슨 언어다? 자칼 언어다. 자칼 언어에 전부 지금 이쪽에 박스에 들어있는 것이 자칼 언어예요. 충고? 우리는 선생님은 충고 너무 잘해요. 얘야, 너 이렇게 지각하면 되냐?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면 이 다음에 짝수가 노래. 말하자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충고하면 애들은 선생님 안 통해. 왜? 걔가 지금 뭔가 욕구가 있거든. 욕구와 감정이 있어. 그거를 안 읽어주고 선생님이 지금 나 나름대로 여태까지의 가치관, 나의 실력.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약속을 잘 지키는 걸로 부모로부터 뭘 받았어요? 교육을 받아서 실제로 아주 잘 지키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모범생으로 자란 선생님일수록 애를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학교 생활에 나름대로 정말 좀 놀아도 보고 좀 뭐 술도 마셔보고 또 담배도 펴보고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좀 애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했던 사람들은 근데 선생님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빤듯하게 잘하신 분들은 평가를 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 그러면 못돼. 그게 뭐냐면 자기 어떤 가치관 그걸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자아상이 있어요. 다 우리 선생님들마다 자기의 틀이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는데 애들은 그 소리 들으면은 딱 질색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너무 도덕적이구나.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더 이상 말하기 싫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느냐? 그럼 하나 더 할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작할 언어를 쓰면 애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나 하면 제가 일일이 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6쪽에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는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는 왜 숙제를 안 하느냐? 우리는 너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거는 뭔가 이 사람이 욕구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뭔가 애한테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니까 너는 왜 그 모양이야 하고 말하니까 언어법을, 이 비폭력 대화법을 배운 사람은 지금 우리 선생님이 아니 우리 엄마가 뭔가 나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게 욕구가 불만이 돼서 저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는구나 하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우선 비판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처받아요? 그래 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원하는데도 내가 못했구나 하고 자기를 탓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상처죠. 자기를 탓하니까. 굉장히 일어나 나를 탓해. 우리 선생님이 시킨 거를 내가 또 못했구나. 나를 탓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작할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듣는 아이는 작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할귀인. 나를 탓해. 이 아이는 우울증에 빠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리고 우울해지고 항상 나는 부족해, 나는 바보야 이렇게 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애가 될 수 있고 그래도 건강한 아이는 선생님이 너 그 모양이야? 그러면 같이 대들어. 선생님 어때서요? 그리고 다시 공격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자칼 아웃이라고 해요. 다시 돌아와요. 뭐처럼? 부메랑처럼. 부메랑은 내가 상처를 주면 쟤도 상처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의 욕구와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기린인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어주는 것이 기린 아웃이다. 그러면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만약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 말은 어느 상황이 있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를 하라고 했는데 애가 잘 안 하고 있어. 딴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상황을 아까처럼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고 비난의 언어를 하지 말고 기린 언어로 말하려면 어떻게? 상황을 네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에 열심히 안 하는 걸 보니 선생님은 네가 이 시간에 뭔가를 잘 하기를 원하는데 안 해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기린 언어예요. 어렵지요? 그런데 막상 공식 있다 해서 연습해보면 눈이 떠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 지금은 좀 그만두고 선생님 애들하고 같이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리고 기린 아웃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막 너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할 때 지금 상대방 마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마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사람도 지금 심정이 지금 좋지 않은 거야. 막 속이 상하구나. 저분이 지금 속이 상하구나. 너 그거밖에 못해. 저분이 뭔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주니까 저분의 욕구가 불만이 돼서 나한테 화를 내는구나 하고서는 그 사람의 심정을 읽어줘요. 기린 아웃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바람직한 거는 공감을 해주는 언어를 배우면 굉장히 인간관계가 잘 소통이 된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쪽. 자, 우리 3쪽을 한번 쭉 읽으시면서 다 같이 읽으시면서 제일 마음에 찡하거나 마음에 와 닿는 것을 한번 줄을 쳐 보시겠습니다. 아이의 반항에는 이유가 있다. 아이가 시작. 아이가 왜 그렇게 심한 반항아가 되어버렸을까?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이 엄마가 무서운 표정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고 말하면서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고 간섭하는 데 있다.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는 선생님에게 맞추느라 지친 학생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반항이라는 모습으로 내보였던 것이다. 아이들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선택하는 대신 그저 끌려가기만 할 때 반항적이 된다.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갖게 하는 일이 없다. 학생들의 반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선생님은 이걸 읽으셨을 때 그러면 뭐 어떻게 교육이 되나 그러는데요. 이거를 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보시고 지도를 하시다 보면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게요. 강제성이 많죠. 그런데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자율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태도가 수업 시간에서도 뭐 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이렇게 민주적인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 들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애들이 굉장히 선생님을 권위의식을 제일 싫어해요. 권위적인 거 싫어해요. 지시명령 아주 싫어하거든요. 통제받는 거 싫어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엄마와의 자녀와 갈등이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통제받기 싫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욕구는. 나도 엄마한테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받고 싶어. 네. 그래서 저기 시를 하나 거기다가 읊어놨는데 어느 실 쪽에 보면 불의 새 노래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속 아이한테 약속을 해요. 너 니네 방 휴지통은 네가 버려라. 그런데 애가 안 치워요. 근데 아버지는 계속 보는 거야. 저 녀석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애는 안 해요. 아버지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드디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너 도대체 나하고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휴지를 여태 안 버리냐. 그랬더니 애가 아버지가 나를 하나의 상사처럼 관리하고 감독하는 한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선택권을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쓴 시예요. 여기 보면은 너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시간 있으면 좀 읽어보겠지만 강요가 아빠의 의도가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야 내가 부름에 하겠다. 아버지가 자꾸 거만한 상사처럼 다가오면 벽을 만난 것처럼 아빠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생님으로 바꿔도 되죠. 학생하고의 관계.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세 번째 줄 내가 아빠를 용서하고 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용서 못했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내가 아빠의 모든 기준에 맞게 행동하기 전까지는 나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도 한 인간으로 봐주기를 바라고 존중받기를 원해. 예, 아버지가 너 이렇게 쓰레기 매일 시들기빵 해놓는 거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아버지는 좀 질서정연한 욕구가 있어. 질서정연하게 깨끗이 정리하면 좋겠는데 너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줄래? 하고선 애한테 맡기는 거예요. 해줄래? 걔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그걸 그냥 놔둘 거냐? 또 여태 안 했구나. 좀 아빠는 네가 해줬으면 하고 참 많이 기다렸는데 아버지도 좀 더 기다려 볼까? 네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 그럴 때 얘는 감동을 받고 스스로 하게끔. 그러니까 뭐든지 자율성을 좋아한다는 거. 그거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이게 아기 때 조금 지나면 애들이 내 뜻대로 하겠으니 놔두라 그러잖아요. 좀 알아서 할 테니 놔두라고. 자, 그러면 이제 3쪽에 관찰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묘사해줘야지 우리 선생님의 생각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이 관찰이고 상황을 느낌은 느낌보다 욕구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예요. 어떤 애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뭔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얘가 충족이 안 됐으면 느낌. 2번. 욕구가 어떤 욕구가 신호가 나오냐면 감정이 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가 만족이 되었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느낌은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되지 않았다는 알려주는 신호다.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부탁을 해야 되는데 부탁이라는 것도 할 때 내가 강요인지 부탁인지 우리 선생님이 요거는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자율권을 줘서 이렇게 해줄래? 그랬는데 걔가 안 해줬으면 그건 선생님이 강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한테 정말 자율권을 줬는지 아니면 내가 은근히 말로만 부탁한 건지를 선생님이 안 내면 얘가 예스 했느냐 노 했느냐 결과를 보고 내 기분이 나빴으면 어떻게 네가 내 부탁을 안 들어줘? 선생님 말을 안 들어? 이거는 일종의 강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탁을 했을 때는 상대방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어떤 애가 친구랑 나 오늘 외로우니까 좀 만나자 그랬더니 아니야 나 다른 스케줄이 있어 피곤해 못 만나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섭섭해하고 어떻게 내가 너 만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너는 만나줘야 되는 인간이야. 그렇죠? 아니죠. 걔는 걔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인격의 존중이거든요. 그러니? 그러면 너도 오늘 사정이 있구나.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날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데 어떻게 네가 내가 모처럼 부탁했는데 내 부탁을 안 들어줘 하고 삐진다면 이거는 강요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인간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강요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거. 자,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